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유통업계의 긴축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무급휴직을 도입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고 면세점은 이번 주 400억 원대 규모의 재고 면세품을 풀고 있는데 개시 즉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소비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대가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주택 매입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인데 코로나19 직격탄이 맞은 유통업계 휴직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또 무급 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예, 지금 롯데마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형 쇼핑 센터입니다. 근데 회사가 창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를 본사에서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가뜩이나 마트 회사들이 이 이커머스라든지 인터넷 포털 이런 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올 초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하는 이런 문화가 급격하게 줄면서 그야말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예전에 없던 초유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쉬어달라. 자발적으로 쉬면 회사의 경영 수주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한 롯데의 경우에는 저것이 단순하게 무급휴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임원 감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가 지금 이 점포를 200개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마트의 경우에는 150개 중에 50개를 없애는데 이것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좀 어려워진 것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대형마트에서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본 것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를 줄이게 되면 수백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예, 실적이 지금 거의 모든 이 마트 회사들이 영업수지 그다음 영업 수지가 적자고요. 매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속도가 전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사라든지 몇몇 입종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못지않게 대형마트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마트 측에서는 정부에서 10조 이상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풀 때도 오히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10조만 안 간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가는 이 소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대형마트로 올 수 있는 소비도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하는 바람에 급격히 줄었다. 그래서 마트 업계로서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페북에서도 지금 SNS를 통해서도 무료로 물건을 팔겠다는 지금 그런 게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마트 회사로서는 정말로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휴직이 좀 마트 업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정부 주도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뭐 대형 유통사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세일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전략적으로 소비를 좀 촉진시켜보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을 막아보자 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세일을 합니다. 우리 흔히 프라이데이, 그죠? 땡스기빙이 끝났을 때 하는 미국의 그런 행사, 그런 행사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처럼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하고 또 할인도 해주면서 유도를 한다 이런 건데 과연 얼마나 나올지 그것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좀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좀 줄어든 게 아니라 여전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과연 나오겠느냐. 그런 면에서 타이밍도 좀 운이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대형마트 상황 알아봤고요. 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물건을 풉니다. 400억 원어치인데 오늘도 뭐 서버가 마비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이 면세점 물건 푸는 것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좀 비판적인 피관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올리면 예. 저 면세점 물건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에 들여온 고급 제품인데 네. 그 제품을 국내 동행 세일하는 시점에 같이 풀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나 우리나라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그 면세점들도 이제 그동안에 면세점에서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그것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창고에 썩히고 있다. 그러면 그게 팔리지 않으면 우리 면세점의 세일 매출이 줄어들어서 면세점이 경영 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면세점의 경영난을 들어주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인데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죠. 네. 그만큼 고급 제품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미 지금 롯데 호텔이 시작을 했고요. 지난번에 신세계가 했는데 인터넷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롯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합니다. 아무쪼록 어차피 하는 이 면세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라도 조그마한 마중물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지금 30대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니까 거의 30%가량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제 30대였어요.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약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21살부터 30살까지 이 30대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주택을 사는 가장 많은 주력계층으로 오히려 40대보다 더 많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느 계층이 집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좀 자위를 할 수가 있는데 내막을 조사해 보면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청약을 포기한 이른바 청포자 도대체 현재의 구조에서는 자신들은 청약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 이런 것들이 30대로 하여금 비슷한 비용을 물더라도 집을 살 수 없게끔 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좀 선배로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청약 가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청포자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청약을 해봤자 신청해봤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게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평 이하의 주택은 모두 청약 가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 청약 가점제 이제 84점 만점으로 해서 누가 점수가 높으냐,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당첨이 되고 점수가 낮으면 탈락이 되는데요.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우선 무주택 점수가 84점 중에서 이 32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라는 게 30살까지는 혼자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무주택으로 안 봅니다. 30살부터 무주택 1년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게 지금 무주택 12년이 돼야 26점이 되는데 30대는 26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30대 내내 무주택으로 있어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84점 만점에 무주택 점수 32점을 빼고 나면 점수가 푹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서로 무주택 기간을 10년 그러니까 30살까지 꽉 채운 이제 막 31살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점을 받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청약 제도가 열이 붙으면서 청약 점수 웬만큼 안 하면 지금 그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서울에서는 평균 청약 점수가 61.38로 나오는데요. 저것도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조금 괜찮은 지역이라면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30대로서는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6.17 대책 등으로 아마 젊은 층이 당첨되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약 점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무주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6명이 있어야 만점이거든요. 예. 근데 30대가 6명의 부양가족을 입양을 해오지 않는다 하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또 청약 통장도 15년을 보유해야만 17점 만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 나이대별로 이를테면 30대는 30대끼리의 무주택 기간을 나누어서 30대 중에서 무주택 기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만점을 준다든지 이런 좀 다층화 점수가 제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 주택 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 입사해서 3, 4년만 지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을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조급심이 없어지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택 가격을 막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경실련 조사나 국민은행 조사에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에는 2017년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9억 원대로 네. 평균 51%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 30대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집을 지금 사지 않으면 크게 당할 것 같은데 네. 청약을 하려니까 점수가 도저히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포자가 돼서 아예 사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책이 30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탁 막혔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 대목은 좀 우리 기성세대가 30대의 이 구조적인 애로사항을 좀 살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총체적으로 좀 제도 손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